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장윤미 변호사 오늘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어서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도 오늘 시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인사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이어진 인사난과 정책 혼선이 과연 정리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렸습니다.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바람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잘 전하는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언제든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당 조기치로 내건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고 국민 통합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작은 결정을 할 때도 작은 생선을 구울 때처럼 섬세하고 신중한 자세로 정책들을 돌봐보겠다는. 자, 이번 개편에서 관심을 끄는 자리가 바로 새롭게 신설된 정책기획수석입니다. 자, 김은혜 전 의원이야말로 이렇게 해서 다시 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고,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건 지금 이관섭 정책기획수석이에요. 지금까지 없었던 자리인데 이번에 새로 생긴 겁니다. 어떤 자리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건가요? 네,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아무래도 각 정부 부처와 대통령실 사이에서 네. 정책 조율을 하는 기능을 맡게 됩니다. 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여당과도 정책 조율을 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주의 깊게 보실 것은 기획비서관뿐만 아니라 이제 연설기록비서관까지도 이번에 신설되는 정책기획수석 아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은 그 정책기획수석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정책 조율뿐만 아니라 네. 대통령께서 하시는 연설, 그러니까 대통령의 메시지의 방향까지도 잡아가겠다라는 네. 한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정책과 대통령의 관련 메시지들을 총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말씀은 지금까지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메시지 리스크. 그렇죠.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 잘못 전달되거나 좀 오해를 사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그럼 이번에 이 새롭게 개편이 되면서 메시지 리스크가 좀 감소될 수 있을까요? 기대를 하고 있겠죠? 네, 아무래도 그럴 겁니다. 사실 그 지난번에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5세로 낮추는 부분이 좀 빠르게 발표되고 이게 박순애 전 장관. 그렇죠. 여론에서 문매를 맞게 되면서 이게 대통령실의 부처와의 정책 조정 기능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라는 네. 이런 질책들이 있어 왔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많이 보완이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이게 그 정책도 정책이지만 그 대통령실의 홍보, 공보 부분에서 일을 더 그르쳤던 사례들도 적지 않았거든요. 네. 또 김은혜 홍보수석 같은 경우는 워낙 대변인으로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분이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신설되는 정책수석과 또 변경된 홍보수석 좀 힘을 합친다면 분명히 그런 메시지 리스크는 확연히 줄어들 거다. 그렇게 여권에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의 인사 쇄신을 놓고 여권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데 이 쓴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야당이 인사도 비판하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 출신을 너무 많이 쓴다. 그다음에 아는 사람들 위주로 쓴다는 것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주호영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이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 쇄신이 없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이라면 모를까? 여당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걸 보면 이건 좀 의미를 좀 심장하게 봐야겠어요. 예, 대통령께서 좀 새겨 들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물론 인적 쇄신을 고민한 흔적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너무나 소폭이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대적인 단행이나 경질성 인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 같은 경우에는 대변인 역할까지 맡겠다라고 해서 사실상 좀 역할과 관련해서 갸우뚱했던 강인성 대변인도 외신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기는
무산된 형식으로 마무리가 됐고 네. 이런 두루두루 어떤 상황을 보면 없앴던 정책실을 뭐 부활까지는 아니지만 새로 이 수석 비서관급으로 다시 이제 만드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국민 관련 이 국민들께서는 인사 문제가 제일 크다. 그랬을 네. 때 이 인사라는 건 사실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인물들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불신이 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검찰 출신들, 검사 출신뿐만 아니라 수사가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쇄신까지 같이 진행됐으면 더 국민들 마음을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네. 민주당에서 이게 민심이 아닌 윤심이다. 소통이 아닌 불통 인사다. 이런 지적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뭐 야당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대대적인 전면 개편을 요구를 해왔었는데 일단 여름 휴가 가기 전부터 윤 대통령이 전면 개편은 없다라고 못을 박아왔거든요. 네. 그 얘기는 곧 수시 개편을 의미하는 건데 글쎄요. 이번에 일부가 개편이 됐으니까 앞으로 그러면 계속 또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 대통령실 인사라는 것은 뭐 상황이라든지 또 그 각 인사들의 뭐 실적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개편이 되는 겁니다. 네. 저희 김대기 비서실장도 잘 말씀하셨던데요. 이제 임기의 한 5% 정도 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모든 그 고위급 대통령실 인사를 다 개편해야 된다라는 것은 좀 과하게 미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계속적으로 좀 자리를 잡아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서 보면 네. 이제 그 사실 선거를 치르고 나면 좀 농공행상식의 인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소위 말하는 우리 이제 친윤 핵심 중진들이 추천한 인사들도 대통령실에 들어와 있고요. 네. 그런데 어떤 수석 비서관이 됐든 아니면 비서관이 됐든 그분들이 일을 잘 하려면 그 밑에 있는 행정관, 행정요원들이랑 손발이 잘 맞아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근데 이 밑에 있는 행정관, 행정요원들이 사실은 농공행상성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이다. 나랑 좀 합이 잘 안 맞는다. 이러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뭐 수석 비서관으로 와도 이게 또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조금씩 쇄신을 하고 있는 만큼 그 대통령실의 손발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과연 적합한 사람들이냐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라고 했고 저는 이건 아주 좋은 바람직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지금 공석인 장관 두 자리 있잖아요. 복지부 장관, 네. 교육부 장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언제쯤 이거 메꿔지는 겁니까? 채워지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양쪽 다 다시는 낙마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자리들입니다. 인사검증 잘해야 될 거예요. 맞습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오랜 그 정치 경력에서 여러 차례 이제 검증이 된 바 있는 나경원 전 의원, 네. 특히 이제 보건복지위원회 활동도 했었기 때문에 네네. 나경원 의원 카드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교육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이 3번째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육부 차관 어떤 역할도 했었고 또 이런 두루두루 검증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이는 지금 나승일 교수 같은 경우도 지금 네. 물망에 올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장관 임명하려면 인사청문회 거쳐야 되거든요. 아무리 검증 잘해도 협치가 안 되고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이것도 힘든 이 고개가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